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나 들어오는 동네 화장실인 줄 아세요? 손님 아니면 사용 못 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카페 안의 모든 손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제가 무슨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급해서요. 잠시만. 그의 눈빛은 저의 비참함이 아닌 저의 냄새만을 보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안 돼요. 혹시라도 이상한 냄새라도 남으면 어쩌려고요? 당신 옷에 밴 그 붕어빵 냄새가 저희 가게 분위기를 망친다고요. 당장 나가세요. 냄새 나요. 냄새 난다고요. 그의 마지막 외침은 저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그에게 어떤 변명도 분노도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팔짱을 낀 채 저를 혐오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 젊은 사장이 후회하게 될 순간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요. 잠깐, 이 붕어빵 할머니의 통쾌한 반전이 궁금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한겨울이네요. 붕어빵 장사하기에는 이만한 계절이 또 없죠. 추울수록 사람들이 더 따뜻한 걸 찾으니까요. 제 낡은 손수레 옆에는 저 젊은 사장님의 로스팅 랩이 있어요.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죠. 얼마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지 마치 다른 세상 같아요. 제가 파는 붕어빵 한 봉지에 3,000원인데 저 집 커피는 한 잔에 8,000원이 넘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장사하는 이유요? 바로 저 가게, 그리고 저 젊은 사장 민준이라는 사람을 관찰하기 위해서예요. 저 사장은 제가 붕어빵 틀에 반죽을 붓고 팥을 넣을 때마다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눈빛을 보내요. 저의 이 붕어빵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연기, 고소한 기름 냄새, 달콤한 팥 냄새, 이 모든 게 저 젊은이에게는 이 고급 동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공해인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 냄새가 헛된 냄새는 아니에요. 이 냄새에는 제가 50년 넘게 살아온 세월, 그리고 제가 세운 회사의 초창기 정신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 붕어빵 냄새가 자랑스러워요. 저 젊은이가 아무리 혐오해도 저는 제 방식대로 묵묵히 붕어빵을 굽고 저 젊은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눈에 담고 있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밖에 그 붕어빵 냄새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유리창 너머로 저 젊은 사장이 손님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아무래도 제 붕어빵 냄새 때문에 불만이 터진 모양이죠. 손님들을 향해 서비스 커피를 건네주는 민준 사장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해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불만을 토해내죠. 저기 구린 냄새 풍기는 저거 당장 치워야 하는데. 아, 정말 제발 좀 딴 데 가서 장사하시라니까요. 우리 가게 고객들이 전부 불쾌해하시잖아요. 이 동네 수준을 좀 생각하셔야죠. 할머니. 제가 일부러 못 들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없이 들었던 말이니까요. 저 젊은이는 자신이 파는 커피 향만 고급이고 제가 파는 붕어빵 냄새는 구린 냄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냄새와 수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습관이 몸에 배었죠. 저는 잠시 붕어빵 뒤집는 집게를 멈췄다가 다시 팥을 채워 넣었어요. 저의 임무는 분노가 아니에요. 관찰이에요. 저 젊은이가 어디까지 가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요. 새벽 추위가 매섭네요. 영하 10도, 붕어빵 틀의 열기가 아니면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민준 사장보다 먼저 나와요. 낡은 손수레를 펴고 반죽을 준비하고 가스통을 연결하죠. 젊은 날 맨손으로 기업을 일궈냈을 때의 고생에 비하면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 순간이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서 더 고되게 느껴져요. 민준 사장이 가게 문을 열러 나왔네요. 그는 따뜻한 털 코트 차림인데도 추위를 못 견디겠다는 듯 어깨를 움츠리고 있어요.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여지없이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할머니, 제가 어제도 건물주한테 전화했어요.
진짜 이젠 불법 노점 신고할 겁니다. 저도 한계예요, 진짜. 냄새 때문에 장사를 못 하잖아요. 냄새 때문에요. 저는 이 순간이 제 임무의 중요한 테스트 순간임을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사장님. 저는 일부러 작고 초라한 목소리를 냈어요. 이 대답이 그의 다음 행동을 결정할 테니까요. 민준 사장은 저의 초라한 모습에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그 망설임을 경멸로 덮어버리더군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눈빛 속에는 50년 경력의 기업가가 숨어 있다는 걸 그는 전혀 모르죠. 냄새가 그렇게 지겨우시겠죠? 제가 조용히 그의 행동과 말을 제 머릿속 장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마 영원히 모를 거예요. 오전 장사가 한창일 때였어요. 저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이 추위에 밖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민준 사장에게 부탁해야 했죠. 이 또한 제가 짜놓은 관찰 임무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고급 원두 향이 정말 진하더군요. 그 향 속에서 제 패딩에 밴 붕어빵 냄새가 섞이니 민준 사장이 얼마나 불쾌할지 충분히 짐작이 갔어요. 제가 그의 직원에게 조용히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을 때 민준 사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계산대에서 나와 모든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를 비난했죠.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나 들어오는 동네 화장실인 줄 아세요? 손님 아니면 사용 못 하세요. 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연기였지만 수치스러움은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급해서요. 잠시만. 잠시만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냄새라도 남으면 어쩌려고요? 저희 가게 원두는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최고급이에요. 당신 옷에 밴 붕어빵 냄새가 저희 가게 분위기를 망친다고요. 당장 나가세요. 냄새 나요. 결정적인 모욕이었어요. 냄새가 난다는 말로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였죠. 제가 겪어봐야 할 갑질의 절정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어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몸은 이미 임무를 마쳤다는 듯 힘이 쭉 빠졌어요. 저는 제가 파는 붕어빵 노점 앞으로 다시 걸어왔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가 일부러 충격에 취약한 척 혹은 정말 지친 척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노점 바로 앞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은 척 몸을 푹 놓아버렸어요. 차가운 길바닥의 한기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죠.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제가 쓰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이 어떻게 반응할까? 유리창 너머로 민준 사장이 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는 저에게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제 모습을 손님들에게 숨기려고 커튼을 치라고 소리치고 있죠. 그는 끝까지 사람이 아닌 가게의 이미지만을 걱정하고 있어요. 관찰 임무는 성공적이었어요. 민준의 본성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니까요. 이제 때가 됐구나. 제 의식이 흐려지려는 찰나 어떤 젊은 여자가 전속력으로 제게 달려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이제 다음 단계가 시작되겠어요. 찬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완전히 정신을 놓지는 않았어요.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울려 퍼졌죠. 사람들의 웅성거림, 핸드폰 카메라 셔터 소리,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들리는 민준 사장의 다급한 목소리. 커튼 치라고. 역시 저 젊은이는 끝까지 자기 가게만 생각하는군요. 마지막까지 확인했어요. 그때였어요.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아주 단단하고 빠른 발소리가 들렸죠. 한 여자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붕어빵 냄새를 혐오했던 민준과는 전혀 다른 구하려고 하는 생명의 의지가 느껴지는 발소리였어요. 그 여자의 손길은 거칠면서도 정확했어요. 제 목을 확인하고 호흡을 살피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119 불렀어요. 제가 심폐소생술 할게요. 모두 비켜주세요.
지수, 젊은 여자였어요.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그녀의 말과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죠. 그녀는 주저없이 저의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이 세던지 갈비뼈가 부러질 것처럼 눌렸죠. 아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제 의식을 붙잡아 주었어요. 민준 사장은 유리창 뒤에서 그 모습을 외면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 아이 지수라는 아이는 자신이 손해볼 것도 없이 그저 저를 살리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뛰어든 거예요. 저는 이 아이가 바로 제가 찾던 새로운 K-푸드의 정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따뜻하고 용기 있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요.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수 덕분에요.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제 옆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것이 느껴졌죠. 한쪽에서는 저를 따라온 지수라는 아이가 제 상태에 대해 의사에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묻고 있었어요. 또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니죠? 할머니, 저 때문에 쓰러지신 건 아닌데 제가 끝까지 돌봐드릴게요. 보호자 연락처는 없나요? 지수는 저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의 순수한 책임감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응급실 복도 저 끝 유리문 너머로 민준 사장이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저에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있었죠. 저기요, 제가 그 장사하는 사람인데 할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초조함만 가득했어요. 저를 외면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와서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너무나 찌질해 보였죠. 저 아이 지수와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었어요. 갑자기 응급실 안이 시끄러워졌어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더군요. 뭐야? 회장님이 왜 여기 계셔? 당장 VIP 병실 준비해. 이분? 아니, 할머니 모시고 올라가! 병원장이었죠. 50대 중반의 그 남자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저를 할머니가 아닌 회장님이라고 불렀고요. 사실 제가 이 병원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을 때마다 이 병원에 아주 은밀하게 왔었거든요. 이 병원 건립 기금의 꽤 많은 부분을 제가 기부하기도 했고요. 저는 쓰러진 상태였지만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병원장의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우스웠죠. 제 옆에 있던 지수도 갑자기 저에게 벌어지는 상황에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그냥 길거리의 노인인 줄로만 알았을 텐데 말이에요. 회장님이라니요? 무슨 소리세요? 할머니 괜찮으신 거죠?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당황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참 고맙더군요. 그녀의 진심은 돈이나 지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저는 넓고 따뜻한 VIP 병실로 옮겨졌어요. 호흡기와 각종 장비들이 제 몸에 연결되었죠.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제 옆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지수였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나 이제 정신 차렸어요. 지수는 깜짝 놀라면서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드디어 깨어나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도대체 할머니 정체가 뭐예요? 병원장님까지 와서 난리를 치시고요.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민준 사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태도와는 너무나 달랐죠.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살았어요. 아가씨 덕분에 진짜를 확인했어요. 저는 지수에게 따뜻하게 웃어 보였어요. 이제 그녀에게 제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지수는 제 옆에 앉아 제 과거 이야기를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붕어빵을 팔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했으니까요.
나도 한때는 저 민준 사장처럼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냄새 나는 사람이었어요. 1970년대였죠. 제가 20살 때였어요. 저는 고양시장에서 작은 떡볶이 노점을 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죠. 길거리 음식이니 더러운 냄새니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한국인의 정신과 맛은 바로 이 길거리 음식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떡볶이, 양념 레시피 하나로 시작했어요. 무시와 멸시를 견디며 맛 하나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죠. 그게 지금의 K푸드 글로벌의 시작이었어요. 노점에서 시작한 그 기업은 이제 전 세계 50개국에 지사를 둔 대기업이 되었죠. 저는 단순히 음식을 판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의 길거리 문화와 따뜻한 기업가 정신을 팔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흙수저 신화라고 불렸지만 결국은 붕어빵 냄새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냄새가 바로 저희 뿌리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변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냄새 자체를 혐오하더군요. 지수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럼 회장님께서는 왜 붕어빵을 파셨어요? 그냥 그 사장님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요? 지수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최근 K푸드 그룹의 ESG 경영위원회 의장으로 복귀했어요. 우리 회사의 초심을 잃고 돈만 쫓는 경영진들을 바로잡고 싶었죠. 특히 저희가 후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 재단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민준 사장의 로스팅 랩도 저희 재단이 투자한 청년 창업 1호 프로젝트였어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가 초심을 잃고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이름 없는 노인, 붕어빵 냄새 나는 사람에게 그 젊은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제 임무였어요. 제 돈과 제 철학이 들어간 사업이 결국 냄새로 사람을 차별하는 도구가 되는 걸 막고 싶었거든요. 저는 병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이제 저는 붕어빵 파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K푸드 그룹의 창업주였죠. 그리고 아가씨 덕분에 제가 쓰러지는 연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민준 사장이 사람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까요. 그날 오후 제 비서실장이 VIP 병실로 찾아왔어요. 50대 초반의 최 비서실장은 제가 직접 발탁한 믿을 만한 인물이죠. 회장님, 확인된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민준 사장의 로스팅 랩은 저희 재단 투자 유치 후에도 매출이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더욱이 카페 리뷰에는 사장의 불친절한 태도, 노인 손님 차별 등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접수되어 있어요. 최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보여주더군요. 그 안에는 제가 겪었던 모든 모욕적인 순간, 특히 제가 쓰러졌을 때 민준이 커튼을 치라고 소리치는 CCTV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던 그 순간에도 민주는 119에 전화하거나 회장님을 돕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수 씨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됐어요. 저는 이미 다 확인했어요. 그 젊은이는 고객을 귀하게 여기는 기업가 정신이 없어요. 냄새와 돈으로 사람을 나누는 오만한 사장일 뿐이죠. 최 실장, 건물주와 연락해요. 그리고 로스팅 랩이 들어선 그 건물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준비해요. 다음 날 병실로 난데없이 민준 사장이 찾아왔어요. 그는 병원 복도에서 병원장과 간호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며 이미 상황을 눈치챈 듯 했어요.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불안과 초조함만 가득했죠.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혹시 많이 아프세요? 제가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저도 놀라서 그랬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붕어빵 냄새 때문에 너무 예민했었나 봐요. 그의 사과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사업이 위태로워질까봐 억지로 꾸며낸 말이었죠. 민준 사장, 이제 와서 냄새가 문제가 아닌 걸 알았나요? 당신이 혐오했던 건 붕어빵 냄새가 아니라 약자의 냄새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냄새를 잊지 않기 위해 붕어빵을 구웠어요. 민주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할머니 노점 정리하시는 거 돕고 서비스 커피도 드릴게요, 제발.
됐어요. 당신의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나가세요. 당신과 할 이야기는 더 이상 없어요. 저는 민준을 차갑게 돌려보냈어요. 그는 복도에서부터 사라질 때까지 간호사들의 싸늘한 시선과 병원장의 냉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나갔죠. 며칠 후 저는 퇴원하여 제 자택에 돌아왔어요. 웅장한 거실에 앉아 최 비서실장과 건물주를 연결하여 통화했어요. 건물주님, 네. 접니다. 김옥분이에요. 저는 지금 그 건물의 임차인이자 곧 새로운 건물주가 될 사람입니다. 민준이 영업하던 건물의 소유권은 이미 K푸드 산하재단에서 비밀리에 매입을 완료한 상태였어요. 이 복잡한 과정은 제가 쓰러져 병원에 있는 동안 최 비서실장이 일사천리로 처리했죠. 민준 사장의 카페, 로스팅랩이요.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세요. 건물의 품위를 저해하는 영업 행태 및 공중도덕 위반이 해지 사유입니다. 그가 저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행과 사람을 차별한 모든 기록이 증거로 남아 있어요. 즉시 통보하고 가게를 비우도록 하세요. 저는 통화를 끊었어요. 제가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통쾌한 단죄였죠. 저는 제가 파는 붕어빵 노점 자리에 다시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비서실장이 민준 사장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전달하는 과정은 보고받았죠. 로스팅 랩 카페 앞에서 민준 사장이 비서실장에게 서류를 건네받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는 아마 충격으로 얼굴이 새파래졌을 거예요.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고급 공간의 소유주가 바로 그가 혐오했던 붕어빵 노인이었다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낸 임대료가 얼만데 내가 누군 줄 알고 건물주가 당신들이라고요? 붕어빵 할머니가 회장이라고? 말도 안 돼. 민주는 분노에 가득 차 통보서를 구겨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의 분노는 아무 힘도 없어요. 합법적인 계약 해지 절차가 시작되었고 그는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쫓겨날 운명이에요. 저는 그저 붕어빵을 구웠을 뿐인데 그 대가가 이렇게 통쾌하게 돌아왔네요. 민준 사장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어요. K푸드 재단의 투자 철회는 물론이고 그가 길거리 노인에게 모욕적인 갑질을 했다는 소문이 이 동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갔죠. 붕어빵 냄새로 사람을 차별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분노를 샀어요. 저를 돕고 구하려 했던 지수의 선행과 대비되면서 민준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어요. 저는 제 집 서재 창문 너머로 민준의 카페가 텅 비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1,000만 원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이 밖으로 실려나가고 인스타 감성 가득했던 인테리어가 철거되는 모습을요. 돈과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탑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쉬운 법이죠. 그는 자신의 냄새는 숨기지 못했어요. 탐욕과 차별의 냄새를요. 민주는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가 그렇게 경멸했던 길거리로 쫓겨난 거예요. 이제 저를 도와주었던 지수 차례예요. 저는 지수를 K푸드 재단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녀는 아직도 제가 K푸드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잔뜩 긴장해 있었죠. 지수 아가씨, 나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에게 보답하고 싶어요. 저는 그녀에게 K푸드 그룹의 사회공헌 이사장 자리를 제안했어요. 충분한 보수와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였죠. 회장님, 과분한 제안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회장님을 구하려고 한 건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직책을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수는 단호하게 이사장 자리를 거절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죠. 그녀의 진정성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그녀야말로 제가 찾던 사람이었어요. 알았어요. 아가씨의 뜻을 존중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아가씨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해줘요.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저는 어르신들이 폐지나 노점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경험과 기술로 건강하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시니어 재활 및 창업 센터를 만드는 것이 제 비전이에요. 좋아요. 그 아이디어에 제가 전액 투자하겠어요. 몇 달 후 민준의 카페가 있던 그 건물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통유리창에는 멋진 로고가 새겨져 있었죠. 바로 K푸드 옥분 시니어 재활창업센터였어요. 이곳의 센터장은 당연히 지수 아가씨예요. 그녀는 활짝 웃으며 이곳의 어르신들과 함께 붕어빵 굽는 법, 떡볶이 만드는 법, 그리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법을 교육하고 있어요. 민준 사장이 혐오했던 그 냄새가 이제는 이 센터의 활력소가 되고 어르신들의 희망이 되었어요. 역시 사람의 진심과 선한 의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투자예요. 이 센터는 우리나라 푸드 문화의 초심을 되찾아 줄 거예요. 센터 옆 제가 붕어빵을 굽던 그 자리는 이제 작은 옥분 할머니의 붕어빵 쉼터가 되었어요. 이곳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며 직접 만든 붕어빵을 판매하죠. 물론 수익금은 전액센터 운영에 쓰이고요. 저는 가끔 이곳에 나와 어르신들과 함께 붕어빵을 구워요.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거리에 가득 차요. 이제는 아무도 이 냄새를 혐오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붕어빵을 기다리죠. 따뜻한 냄새, 배려의 냄새, 그리고 나눔의 냄새. 이 냄새야말로 이 동네의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새로 구운 붕어빵 하나를 들고 따뜻한 쉼터 의자에 앉았어요. 지수 아가씨가 제 옆에 와서 앉더군요. 회장님,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이 센터가 회장님께서 원하셨던 붕어빵 정신을 되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붕어빵을 베어 물고 환하게 웃었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팥이 입안에 퍼졌죠. 그럼요, 아가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활짝 웃으며 창밖의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들 붕어빵 냄새를 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 붕어빵 냄새 참 좋지 않니? 옥분 할머니는 새로 구운 붕어빵을 들고 지수와 함께 환하게 웃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팥이 입안에 퍼지는 것처럼 이제 이 거리는 차별과 오만함 대신 진심과 배려의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준이 혐오했던 그 붕어빵 냄새는 결국 이 도시에 잃어버렸던 초심과 품격을 되찾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냄새는 언제나 차가운 마음을 이깁니다.